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가 어제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렸죠. 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렇게 압박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합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오전까지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오후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당에게는 권한대행이 아닌 건가요? 저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만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또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라는 워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삼권 분립의 근거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3인, 국회의 추천권 3인, 대법원장의 지명권 3인. 그래서 이 법률에도 임명과 추천과 지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 국회에서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면 부결이든 가결이든 대통령 인사권을 저희가 침범한다면 헌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또 3인을 추천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누구는 2명은 해주고 1명은 안 한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위임한 적이 없고요.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는 이 선출된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혼자 이 최소한의 직무만 대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무적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찌되건 그 3인 중에 2인만 임명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 헌재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법원의 판결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이 최상목 대행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과 여러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 인물이라고 여겨지고요. 부디 정말 대통령병에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간곡히 요청드리고요.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을 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당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만큼 법원의 판결을 어찌됐든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최상목 대행께서도 이제는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원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런 판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여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리적 논제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들을 많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헌재 결정은 위헌을 하긴 했을 뿐이죠. 강제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가 뭐라고 했냐면 임명 시기도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상당히 애매하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국회에서 한 30여 년 동안에 오면서 헌법재판관을 한 번도 협의 없이 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렸으면은 우리는 전혀 반대할 의사도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아닙니까? 국회가 3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야 1명씩
추천을 하고 네. 그리고 한 명은 중립적인 분으로서 추천을 해서 합의를 해서 올리면은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때 여야가 합의된 이 두 분은 임명을 했고 한 분은 마은영 후보라는 이 한 분은 합의를 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합의가 안 된 상태고 마은영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은 아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네. 이게 편향성이 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합의하에서 올렸더라면은 우리는 반대 지금도 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네. 권한 대행으로서 입장이 어렵고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여야가 합의가 된 분 두 분은 임명하고 한 분은 합의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임명하겠다. 네.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어제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났어요. 네. 이제 이거는 위헌이다.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상목 권한대행한테 갔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여야 합의라고 했는데 이거는 강제 권한이었고 그럼 본인도 법률적인 판단,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판단, 의견을 듣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우리는 결정하리라 이렇게 보고 우리는 지금 어제 헌재 결정이 나와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분은 안 된다고 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최선호 노수련,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측근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총리실 관계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부 쪽 이야기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결정문 오는 대로 좀 찬찬히 살펴보겠다. 네.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총리실 관계자 말로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좀 복잡해졌는데요. 네. 일단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졌어요. 헌재에서 그렇죠. 내려졌고 굳이 그 대행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은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말이 나오면서 좀 상황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 뭐 정무적 판단하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최종적인 결정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이제 고민 시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되면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최상목 대행은 지금 경제부 그냥 총리로 기재부 돌아가는 거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걸 본다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갈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표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네. 마은혁 재판관이 그러면 헌재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냥 회피하고 참여 안 하고 8인 체제로 그냥 갈지 그렇죠. 아니면 참여한다 그래서 이 변론은 갱신 절차를 밟게 될지 변론 갱신 절차를 밟게 되면 이게 또 한 2주 정도 또 더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본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어떻게 할런지는 최 대행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예측은 일단 이번 연휴는 지나고 네.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초 늦으면 3월 10일쯤까지도 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결단은 현재로서는 최 대행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 일단 마은혁 엄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긴 합니다만 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 합류해서 만약에 헌재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대표도 여기 나오셨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선고가 이제 3월 26일 날 나오죠. 자,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3개월이면 6월 말쯤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대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 이재명 대표에게 좀 손해 아니냐, 오히려 자충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판단까지 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헌재 판결은 두 가지입니다. 권한 침해에 대한 청구 그리고 사실 이 지위 확인에 대한 청구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권한 침해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이 침범했다. 이 침해받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합의로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을 추천한다라고 이미 원내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그럼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왜 헌재 권한 청구를 했냐, 침해 청구를 했냐 했을 때도 사실 과거에 국회 시설물과 관련된 여러 권한 침해에 대한 청구를 국회의장이 직접 합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제제기였다라고 보고요. 유일하게 하나가 지금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 헌재는 강제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헌재가 본인들이 지금 행정부도 아니고 공권력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가서 직접 이 최상목 대의 멱살을 잡을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실 게 아니라 오히려 헌재 그런 판단을 존중하고 빠르게 행정부의 이 수반이라고 하면 이 법원의 판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합법적 의무이자 도리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강제 집행권이 없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결하든지 간에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 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은 저희는 헌재 판결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고 네. 이 재판 과정에서 회피 또는 참여에 대해서도 사실 그건 헌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헌재 판단 과정과 절차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재 판단이 나온 만큼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임명으로서 인한 민주당으로서의 사실 임명한다고 해서 다 민주당 이익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유불리를 지금 저희는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재판의 결과와 기간 또한 당연히 빠르게 여러 국정 운영의 혼란 상황을 빠르게 종식해야 된다.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지금 아무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무서워하고 투자도 다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더 나락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법원이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 일단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지금 대혼란이고 국제 신용도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2기가 출범해서 우리가 지금 카운터 파트너도 사라져 있고 지금 경제 이런 부분 소상공인들의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네. 그럼 빨리 국가가 안정되는 거 이거는 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어제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대행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있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어떤 강에도 들어올 거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고 탄핵이 무효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14일 네. 이내에는 뭔가 결정이 날 거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가서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민주당도 굉장히 딜레마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변론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빼고 한다? 이거는 또 자기네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이게 겹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급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이런 것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칼자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쥐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할지 여부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